회사에서 이럴 때 정말 짜증납니다. 이 수식을 똑같이 적용해 주려고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여기 이 선들의 서식들이 바뀌어가지고 이걸 또 하나하나 바꿔줘야 되죠. 그리고 숫자의 크기가 너무 커서 단위를 바꿔줘야 할 때 하나씩 점을 찍어서 바꿔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를 복사를 해서 새로운 시트에 붙여넣기를 해줬는데 열의 너비가 엉망으로 될 때 이런 문제들 수정해 보신 분 계시다면 다 아실 거예요. 진짜 시간 엄청 잡아먹어요. 자, 이 세 가지 문제들만 해결해도 자료 정리하실 때 30분은 절약할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그 해결하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쓰는 이런 실무 엑셀을 하루 만에 배우고 싶으시면 영상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우선 이 표를 볼게요. 이렇게 1월에 합계가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F2를 눌러서 수식을 열어보면 판매량이 각각 더해져 있고 그리고 매출도 지점별로 더해져 있습니다. 이 같은 수식을 나머지 셀들에도 적용을 하고 싶어서 복사해서 쳐넣기를 하면 값은 제대로 구해지는데 표의 서식이 망가집니다. 이 선의 종류나 여기는 굵게 하고 싶었는데 이쪽 서식이 똑같이 복사가 돼버리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그냥 컨트롤-C, 컨트롤-V를 해주면 선의 종류, 글꼴 이 모든 걸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죠. 이게 문제인데 그럴 때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사는 똑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붙여넣기 할 셀들을 모두 선택을 해주고 단축키 Alt-E-S를 눌러주세요. 선택하여 붙여넣기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F를 눌러주시면 수식이 선택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복사하려는 셀에 입력되어 있는 수식만 복사하겠다는 거죠. 뭐 글꼴이나 표의 서식 같은 것들은 복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엔터를 쳐주면 붙여넣기가 되고요. 확인해 보시면 표의 서식은 바뀌지 않고 합계는 잘 들어가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단위를 한 번에 바꾸기예요. 지금 표에 입력된 값의 단위가 원이어가지고 너무 길잖아요. 그런데 팀장님이 단위를 억원으로 바꿔주세요.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렇게 들어가서 셀에 커서를 옮겨가지고 억에다가 점을 찍어주고 그러면 3억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입력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 바보 같은 걸 제가 예전에 했었습니다. 지금 알려드릴 방법을 알게 되고 진짜 신세계가 열렸는데요. 그럼 바로 알려드릴게요. 아무 셀에다가 1억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 1억을 입력한 셀을 복사해 주세요. 컨트롤 C를 눌러서 그리고 단위를 바꿔줄 셀들을 전부 선택해 줍니다. 이 상태에서 Alt-E-S를 똑같이 눌러주면 선택하여 붙여넣기 창이 뜨고 그리고 R을 눌러주면 수식 및 숫자 서식이 선택되고요. 그리고 I를 눌러주면 나누기가 선택됩니다. 첫 번째 거를 선택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 목적이에요. 표의 선 형태를 바꾸지 않으려고 선택을 하는 거고요. 나누기는 지금 이 복사한 셀에 입력된 숫자로 선택한 셀들을 나누기 해줘 라는 의미로 선택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엔터를 누르시거나 확인을 클릭을 해주시면 한 번에 나누기가 됩니다. 쉼표를 적용을 해주시고 원하신다면 소수점을 한 자리 정도 보이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입력했던 1억은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열들의 너비를 더블 클릭해서 좁혀주면 아까보다 조금 더 간략한 표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팁, 표를 복사 붙여넣기 했을 때 이렇게 열 너비가 엉망이 될 때가 있어요. 이때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붙여넣기 옵션이라고 작게 떠 있는 게 있는데요. 이거를 클릭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컨트롤을 눌러도 창이 뜹니다. 여기서 중간에 원본 열 너비 유지라는 버튼이 있고 단축키는 W인데요. 이거를 눌러주시면 복사했던 표와 동일하게 열 너비가 적용된 걸 알 수 있습니다. 팀장님한테 지금 당장 보고서 인쇄해서 드려야 하는데 막상 인쇄해 보기를 눌렀더니 분명히 모니터 화면에서 볼 때는 완벽했는데 인쇄 미리 보기를 하면 표가 잘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진짜 열받을 때가 있으시죠? 글자 크기 줄이고 열 너비를 억지로 맞추는 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인쇄만 하려고 하면 난리나는 엑셀. 오늘 제가 깔끔하게 인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엑셀은 왜 화면만 보고는 인쇄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까? 엑셀은 워드나 파워포인트처럼 보이는 대로 인쇄되는 게 아니라서 화면 크기, 배율, 프린터 설정에 따라 출력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는 한 장처럼 보여도 출력하면 잘리고
갑자기 글자 크기가 작아지고 여러 장으로 늘어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 문제를 잡으려면 인쇄 영역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보기 탭에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클릭해 주세요. 여기서 진짜 인쇄 범위를 확인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여기 파란색 실선은 실제 인쇄될 영역이고요. 점선은 페이지가 잘리는 경계선입니다. 점선을 그냥 드래그해서 실선과 겹치게 놓으면 자동으로 한 페이지에 들어가는 형태로 조정이 됩니다. 인쇄 미리 보기를 해보시면 이렇게 한 페이지에 들어가죠. 이 방법은 실무에서 가장 빠르게 적용할 수 있고 1cm 정도만 넘쳐서 2장으로 넘어가던 문제를 즉시 해결해 줄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자동 맞춤으로 확실하게 한 페이지에 고정시키는 건데요. 엑셀 인쇄 문서의 가장 빠른 해결 방법입니다.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서 크기 조정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너비와 높이가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모두 한 페이지 한 페이지로 설정을 해두시면 어떤 프린터에서 출력을 해도 어떤 화면 비율이라도 문서가 무조건 한 페이지에 들어가도록 계산이 됩니다. 실무에서 인쇄 오류가 반복되는 가장 큰 원인인 모니터마다 인쇄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기능이에요. 세 번째는 여백을 줄여서 글자 크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인쇄 미리 보기를 하시면 약간 글자가 작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쇄 미리 보기에서 여백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적당한 거를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 사용자 지정 여백을 누르시면 모두 0으로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글자 크기가 조금씩 커져서 훨씬 가독성이 좋아집니다. 특히 보고서나 견적서처럼 숫자가 작게 보이면 큰일 나는 문서에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출력 품질을 높여주는 건데요. 바로 문서를 가운데 정렬하는 겁니다. 화면에서 볼 때는 티가 안 나는데 인쇄 미리 보기를 하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열심히 만든 문서도 성의 없어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문서를 가운데 정렬하시면 됩니다. 여기 인쇄 미리 보기에서 여백을 설정했던 사용자 지정 여백을 클릭을 하시면 아래쪽에 페이지 가운데 맞춤이 있습니다. 이때 상황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는데요. 가로, 세로를 모두 클릭을 하시면 표가 정 가운데로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로만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면 아까보다 좀 더 보기 좋은 자료가 됩니다. 특히 계속 사용할 양식이나 공문 아니면 공유 자료에 이렇게 해주시면 완벽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자동 맞춤, 여백 조절, 가운데 정렬 이 네 가지만 알면 엑셀에서 인쇄 때문에 헤매던 시간은 완벽하게 사라집니다. 여러분 엑셀 좀 만진다 하시는 분들 중에 피벗 테이블 안 써본 분 거의 없으시죠? 그런데 피벗 테이블 진짜 편리하긴 한데 쓰다 보면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바로 원본 데이터 수정이랑 수식에 참조하려고 하면 갑자기 튀어나오는 get pivot data 이 두 녀석 때문입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추가되면 알아서 반영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쉽게 안 됩니다. 그리고 피벗 테이블의 값으로 함수나 수식을 좀 계산하려고 하면 get pivot 어쩌고 하면서 식이 엄청 길어져서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원본 데이터 수정, get pivot 데이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딱 5분 만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의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원본 데이터 수정부터 알려드릴게요. 데이터가 수정됐을 때는 이렇게 새로 고침을 눌러주면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과는 다르게 원본 데이터에서 새로운 행이 추가됐을 때는 새로 고침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벗 테이블을 처음 만들 당시에 이 지정한 범위가 새로 추가한 행까지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피벗 테이블을 아무데나 클릭을 해주시고 피벗 테이블 분석 탭 바로 아래 데이터 원본 변경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지금 선택된 원본 데이터가 깜빡깜빡하게 보이고요. 이 원본 데이터를 다시 추가된 것까지 선택을 해준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면 피벗 테이블이 바뀝니다. 진짜 간단하죠. 그럼 두 번째, 이 get pivot 데이터라는 걸 없애는 걸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상품 DDD와 그리고 FFF를 더한 값을 알고 싶은데 이렇게 셀 선택을 하면 복잡한 함수가 따라 붙어요. 실무에서는 이렇게 수식이 길어지면 의미를 이해하기도 힘들죠. 심지어 복사 붙여넣기를 해도 반영이 안 됩니다. 원래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면 이 위치 복사가 되면서 이 값과 이 값이 더해진 값을 여기에 나타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해결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파일 탭에서 아래 옵션을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수식에서 중간쯤에 보시면 피벗 테이블 참조에 get pivot data 함수 사용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주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는 그리고 셀을 선택하면 셀 주소가 입력이 되죠.
그리고 더하기 똑같이 셀 주소가 입력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해주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입력하는 방식대로 수식이 계산됩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피벗 테이블 안의 값은 수식이나 함수의 활용이 힘들다는 고민이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엑셀은 이렇게 몇 개만 배워도 일하는 시간은 반으로 줄어들어요. 눈 딱 감고 5시간만 배워보세요. 그러면 남은 회사 생활 동안 엑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 절대로 없으실 겁니다.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